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입니다. 커피는 나라마다 각자의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등급은 스페셜티, 커머셜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이드 1, AA, SHB, 그리고 스프리모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고도로 나누고 있고요, 또 어떤 나라는 결점두로, 그리고 크기로 나누고 있고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나라마다 다를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이걸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 재배지의 공식적인 자료는 콜롬비아 한 군데밖에 못 찾았습니다. 나머지 나라는 대신에 타당한 근거로 유출해 볼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까지나 제 견해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른 의견이나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결점두인데요. 결점두로 나누는 대표적인 나라는 커피의 고향인 에티오피아랑 커피 생산량 1위인 브라질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공통점이 내추럴을 많이 생산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워시드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제는 역전돼서 워시드를 더 많이 생산할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내추럴을 더 많이 생산했었고요. 그 내추럴의 가장 큰 단점이 바로 결점두입니다. 아무래도 수확한 다음에 바로 물에 집어넣고 씻는 것보다 수확한 다음에 말리는 게 결점두를 더 많이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결점두의 숫자가 곧 등급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고도인데요. 중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이 방법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그리고 멕시코죠. 그렇다면 이 나라들은 왜 고도를 중요시 여겼을까요? 일단 이렇게 고도로 등급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고도랑 높은 고도까지 다양하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었을 테고요. 고도가 높으면 품질이 좋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했었겠죠. 그렇다면 높은 고도의 장점을 알아봐야겠죠. 일단 고도가 높으면 일교차가 심합니다. 낮에는 무진장 덥고요, 반대로 밤에는 무진장 추워지는 거죠.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면 커피콩이 낮에는 팽창을 하고 밤에는 수축을 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커피의 밀도가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밀도가 높으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향미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고요. 제 주변 로스터 중에 고도를 진짜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농담 삼아서 커피는 2000m부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린 사이즈, 크기인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콜롬비아고 케냐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커피의 크기 차이가 맛의 차이까지 이어질까요? 많은 분이 커피의 크기 차이랑 맛의 차이는 상관이 없다고들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을 들여서 분류를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크기로 커피를 분류하면 크기가 비슷한 것끼리 묶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로스팅을 할 때 균등적이게 열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크기가 들쭉날쭉한 거를 로스팅하는 거랑 균등한 크기의 커피콩을 로스팅하는 거랑 열을 받는 게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크기가 클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 이유는 일정 크기의 커피를 로스팅을 할 때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비교적 커피콩이 작은 에티오피아는 로스팅을 할 때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올까요? 네, 아닙니다. 그건 에티오피아는 크기가 작아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에티오피아는 크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겠죠. 그리고 크기로 구별하는 나라가 크기만 보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케냐 같은 경우에는 생두의 외관, 결점두의 양, 맛까지 확인한 다음에 TOP 플러스 FAQ 이렇게 또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애초부터 진짜 깐깐하게 봐요. 생두 외관, 생두 냄새, 생두 색상의 균일성, 결점두의 양, 더 나아가서 맛과 향까지, 그리고 수분율까지 본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깐깐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콜롬비아가 품질은 또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자, 제가 여기까지 자료를 조사해보면서
조금 놀랍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많은 분이 크기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크기로 나누는 이유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크기만 따져보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설마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의미 없는 등급 분류를 하겠습니까? 네, 진짜 그건 아니겠죠. 그리고 각 나라가 저마다의 사정과 자연 환경, 재배하는 품종과 방식까지 고려를 해서 등급을 분류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